내 꿈을 펼쳐라 드림온 DJ 쑥쑥입니다. 한 주 만에 또 왔고요. 오늘은 슬로우 빌리지라고 김성주 대표님 농촌 관광 그리고 또 테마파크 관련해서 그쪽 업무를 하고 계신 분이에요. 저의 패친이기도 하신데 김제에 출장 오신 거를 제가 또 딱 찾아서 또 전주에 오실 수 없겠습니까? 라고 소개를 드려서 되게 어려운 걸음 하셨거든요. 시간 아침 일찍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주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슬로우빌리지 김성주입니다. 네. 슬로우빌리지는 어떤 회사인가요? 그러니까 농촌관광 컨설팅 하고요. 네. 그 테마파크 기획하는 이제 회사입니다. 오, 네. 대단한데요. 테마파크. 있어 보이죠? 네, 굉장히 있어 보이는데, 자, 그러면 우리 김성주 대표님이 이렇게 있어 보이는 업종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자, 대학교 시절로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전공은 뭘 하셨는지 여쭤봐도. 저는 관광 공부했습니다. 관광 전공하고 석사도 엔터테인먼트로 하고, 그래서 그런 이제 관광과 엔터테인먼트,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즐기고 놀 것이냐를 쭉 공부를 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직장도 에버랜드에 있었어요. 다 아시죠? 큰 회사요. 예, 예. 삼 어쩌고 저쩌고 그 회사. 예, 삼성 에버랜드예요. 네네, 맞으세요. 예, 옛날에 자연농원 시절에 입사해가지고 16년 있었죠. 그럼 자연농원 때부터 시작을 하셔서 에버랜드로 바뀌는 것까지 다 보신 거네요? 16년 하셨으면. 그렇죠. 예, 일하다 보니까 회사 이름만 바꿨죠. 근데 사실상은 회사 없어졌죠. 지금 삼성물산이니까. 그러면 입사가 몇 년도세요? 94년입니다. 그러면 석사까지 하시고 입사를 하신 거예요? 아니요. 아니면 하시면서? 회사 다니면서. 오, 부지런하셨구나. 네. 16년 꽤 긴 시간인데요. 업종이 한 군데지만 제가 보기엔 그러면 여러 부서를 섭렵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죠. 아무래도요, 오랫동안 일하면 이제 부서를 많이 이제 바꾸는데. 네네. 저도 이제 테마파크 기획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네. 한 5번 정도의 그 부서 이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분야를 이제 경험하고 이제 일을 이제 수행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게 가능했던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몇 년 일했다고 전문가 될 수는 없고요. 그렇죠. 특히 대기업 체제에서는 특히 그게 좀 그렇죠. 근데 제한이... 또 이제 팀워크로 같이 이제 일을 하니까 이제 일도 많이 배우기도 하고 또는 한 군데만 있으면은 이제 다른 분야는 이제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이제 굉장히 좀 운이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처음에는 이제 관광 이제 공부하고 이제 서울의 한양대에서 공부하고 이제 입사를 바로 이제 그 당시 이제 자연농원이죠. 이제 에버랜드로 입사를 해서 첫 번째 부서는 캐릭터 상품 만드는 상품팀이었어요. 그 몇 년도예요? 캐릭터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아마 삼성 통해서 그러면 첫 시대였을 것 같은데. 그 캐릭터라는 거는 뭐 자체적으로 뭐 있었고. 네네.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그 에버랜드의 캐릭터는 사자예요. 개로 보는데 그 사자를 가지고 이제 캐릭터도 만들고 제가 들어갔을 때 그 팬다가 또 이제 들어왔었어요. 몇 년도쯤이에요, 그때가? 94년, 95년쯤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네네. 가을에 왔었어요. 와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팬다 인형하고 뭐 티셔츠니 이런 걸 이제 기획해가지고 이제 만들었죠. 근데 굉장히 잘 팔렸었어요. 팬다가 워낙 귀여우니까. 그쵸. 네. 그 10년 예상하고 이제 들어왔던 것인데, 물론 이제 IMF 때 돈이 없어가지고 돌려보내긴 했는데. 돌려보냈다는 의미는 뭐예요? 그 계약을 파기한 건가요? 임대료 그 당시 기억으로 한 10억 정도? 팬다를 임대하는 거였어요? 임대요. 걔들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임대한 다음에 그걸 베이스로 캐릭터 상품을 만드셨구나.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팬다를 관람을 하고 나갈 때 기념품 샵을 만들어서. 그죠. 거기서 파는데. 워낙 체험이 강렬하니까 팬다 너무 귀여우니까요. 인형이. 흔치 않았고. 잘 팔죠. 귀엽죠. 애가 좀 이상하긴 한데 귀엽긴 해요. 애가 좀 이상해요, 맞아요. 굉장히 느리고 그래서 슬로우하죠. 슬로우하죠. 저쪽 호주에 있는 개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서. 이제 코알라라든가 뭐 나무늘보 뭐 그런 계통이에요. 근데 좀 다른 거는 끊임없이 먹어야 된다. 그 대나무 잎을. 그렇죠. 그 17%밖에 소화가 또 안 돼요. 그 다 똥으로 나와요. 87%가 이제 그 변으로 나오는데 애가 그래도 그렇죠. 열심히 먹네요. 먹죠.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열심히 먹는 거죠. 그 중에 몇 개 좀 걸리니까. 17%만 이제 소화가 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배설이 되는 아이니까 그러니까 태생적으로는 굉장히 안 먹으면 이제 굶어 죽는 상황이 돼 영양실 줘야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늘 먹고 있고 누워 있고 놀고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해 귀엽죠. 보입니까? 그죠. 그리고 굉장히 여유롭고. 여유롭죠. 그리고 색깔도 검은색, 흰색 아주 그냥.
그쵸. 이제 다크서클도 살벌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만드는 거를 이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또 이제 인사팀에 가서, 이제 사람 관리를 했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전력이 또 서비스 아카데미로 또 이제 그 부서 이동을 해가지고, 서비스 교육을 또 오랫동안 했어요. 하는데 아니, 네네. 죄송한데 너무 신나셔서 막 말씀을 진도를 빼주시는데 궁금한 게 아니 서비스 팀으로 어떻게 또 가시게 됐어요? 인사에도 계셨고 그다음에 캐릭터 상품 하시는 부서도 있었는데 약간 성격적인 부분에서 서비스 쪽 이 부서가 독보적으로 맞으셨나 보네요. 이렇게 그거를 과연 회사가 알았을까는 모르겠는데 물론 출중합니다. 출중한데 소문은 났을 거예요. 근데 저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업무 수행 능력, 그다음에 새로 뭔가 부서를 확장할 때 저를 많이 좀 보냈었어요. 신규 사업을 하거나 또는 뭔가 변화가 좀 필요하거나 이럴 때 그때 그래서 저는 정규 인사 때 움직인 적은 없고요. 갑자기 이제 발탁돼서 이제 약간 그러니까 이머전시네, 이머전시. 뭔가 그렇죠. 수혈이 필요할 때 태스크포스처럼. 그게 지금 업무하고도 연결이 되죠. 지금도 컨설팅이 이제 하고 있는데 다 좀 뭔가 급하거나 안 좋을 때 가지. 문제 해결자. 예. 그래서 심폐소생술사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서에도 이제 서비스 아카데미가 굉장히 확장이 되고 또 이제 컨텐츠를 개발하는 이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교육이 내부 인력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외부에 뭐 이제 그 기업이나 공기업들 그다음에 공무원도 교육도 같이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거기로 가서 또 콘텐츠 개발하고 실제 교육을 이제 수행을 하고 하다 보니 그다음에 또 다시 이제 본사 인사팀으로 또 가고 뭐 식스 시그마니 혁신 이제 프로그램 이제 프로젝트를 하는 이제 곳에 또 가고 하니까 적어도 그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테마파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제가 이제 운이 좋았는데 알게 된 거죠. 전체를 보시니까. 네, 그렇죠. 왜냐하면 한 부서에만 오래 있게 되면은 부분만 봐요. 몰라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요즘에 그 NCS라고 그 이제 그 국가에서 하는 이제 교육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능력 기반 이제 학습해가지고 실제 업무하고 학교 이제 공부하고 연결을 시키는데 거기도 이제 유원 시설 이제 테마파크 분야에 있어가지고 저도 가서 이제 그 프로젝트를 이제 교과서도 만들고 그다음에 직무 분석도 했는데 다행히도 전체를 알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당연히 많지 않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가가지고 그걸 해보니까 그때 고생했던 게 상당히 좀 도움이 됐죠. 그때는 이제 그 부분이 좀 새로운 거였기 때문에 또 파악해내고 또 제대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좀 시간이 걸리신 고생을 하셨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테마파크는 주로 이제 놀이기구만 이제 어트랙션만 생각을 하는데 실제 매출은 식당에서 많이 나와요. 엄청 먹거든요. 네. 그리고 기념품 샵에서도 매출 한 20% 나오고. 네네네, 맞으세요. 그럼 의외로 보면은 입장료, 뭐 자유용권, 그거야 뭐 기본 베이스로 이제 뭐 많지만은 거기서 사실은 수익을 올려주는 거는 이제 식음료라든가 기념품. 연계 상품이나 이런 어떤 면에서. 그게 더 오히려 본질입니다. 테마파크는. 근데 본질인데 그걸 이제 부가로 보는데 그렇지 않고요. 이제 그게 그러니까 그 업무를 모르면은 실제적으로는 이제 매출이 이제 한계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파야 될 데서 안 파고 딴 데서 딴 일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만족도라는 부분들이 거기서 다 같이 이제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다 이제 일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그래서 16년 정도를 일을 했어요. 일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창업을 해가지고 이제 농촌 관광. 창업은 언제쯤 하신 거가요? 2009년이었을 거예요. 2009년이요? 8년 정도 되셨네요. 네. 그때 뭐 이런 얘기 해도 좋은지 모르지만 오너가 바뀌니까. 삼성의 오너. 아버지에서 아들, 딸로 가니까 이분들이 사실은 이제 잘 모르실 테마파크의 업을 모르고. 네네. 뭐 사실 이제 이제 상속 승계라는 부분을 해가지고. 지금 회사 없어졌잖아요. 합병이 되면서. 삼성물산 아닙니까? 제가 경영 증명서 띄면은 삼성물산으로 나와요. 내가 아파트 가는 사람도 아니고. 무역맨이 돼버렸네요. 그 오퍼상도 아니고 그런데. 그러니까 뭐 그거는 이제 개인적인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제 물론 이제 계속 운영은 되고 있고 하는데 그런 이제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룹 차원에서는 뭔가 좀 다른 시각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실제로 이제 임직원들한테 영향이 왔고, 저도 이제 창업을 또 이제 40대가 이제 넘어가니까 준비를 했고, 이제 사실 뭐 이제 그 핑계로 나왔고, 네. 마지막에 인사팀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 그때 이제 구조조정, 그 임원들 다 보내드리고, 저도 같이 묻어서 나와서. 아, 그 역할 하셨어요? 제가 한 건 아니고요. 인사팀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 일이란 건 팀워크입니다. 예, 혼자 했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예. 그럼 그 캐릭터 상품도 그러면 혼자 하신 거 아니고? 팀워크죠. 디자이너하고 저는 이제 머천다이징을 한 거니까 상품 기획하고 같이 만들고, 네. 나가서 같이 팔고. 네, 모든 것은 팀워크입니다. 팀워크가 중요합니다. 네네네. 예. 보면은 자기가 혼자 다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다 거짓말. 거짓말이죠. 그죠. 예, 거짓말이죠. 네네. 그렇게 혼자 다 했으면 능력이 출중하면 왜 나보고 밥을 사달라고 그래요? 말이 안 되지 그거는. 지금 누군가를 타겟으로 얘기하신 것 같긴 한데. 저는 밥을 많이 삽니다. 능력이 출중하니까. 네네. 그럼 2009년도부터 8년 동안 그러면 계속 꾸준히 좋은 상태에서 유지가 되셨나요? 지금 하시는 이 농촌관광이나 그 테마파크 관련해서? 물론 이제 그 기복은 있죠. 모든 일을 하는 거는 뭐 기복이 있는데, 그래도 네네. 뭐 지금까지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거는 그래도 이쪽에 이제 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뭐 노력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고객들이 만족을 했기 때문에 계속 이제 뭐 찾아주는 게 아닌가. 지금 사실은 들어보면 또 그 대기업에 있어서 5개 부서를 또 순환 근무를 하셨고, 또 중요한 건 또 대학원 공부도 하셨고, 관광 베이스로 또 이미 굉장히 갖고 계신 게 많았기 때문에 퇴직을 해서 다른 방식으로 전환을 해도 충분히 능력이 될 거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사실 하잖아요. 저도 사실은 대기업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많죠. 그래서 그 2009년에 제가 지금 주목하고 또 얘기를 더 끌어내고 싶은 건 뭐냐면 2009년에 그때부터 농촌관광이나 테마파크 쪽으로 가닥을 잡고 계시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왜냐면 2009년이 우리나라가 그렇게. 아니요. 잡았어요. 잡으셨어요? 저는 그 처음부터? 시장을 봤죠. 그럼요. 그거를 준비 안 하고 나올 수는 없죠. 준비 기간이 꽤 있으신 거예요? 꽤 있었죠. 꽤 있었고, 저는 이제 그 농장이라든가 또 농촌 마을을 하나의 테마파크로 봐요. 실제로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그렇죠. 마을마다 개성이 있고, 실제 테마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농촌 마을이 이제 그 기반으로 해서 이제 농촌 관광이 나온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일의 어떤 연장선에서 그 마을을 보고 실제로 많이 좀 도와드렸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강의도 이제 서비스 아카데미에서 했었고, 그래서 농촌 마을에서 이제 그 친절 서비스를 도입을 하고, 그 다음에 마을의 콘텐츠를 만들고, 이게 이제 테마파크에서 일하는 과정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주목을 한 게, 이제 인위적으로 조성하는 테마파크도 뭐 일을 하지만은 이 마을도 마찬가지에 그것이 이제 되기 때문에 이제 준비를 하고 이제 나오게 된 거죠. 사실 제가 알기로는 체험 관광이 또 농촌하고 많이 연결이 돼서 제가 갖고 있던 이해는 뭐였냐면 이 지역이나 저 지역이나 다 똑같아요. 그렇게 되죠. 근데 지금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미 각자가 갖고 있는 소스가 다르고 그 정체성이 다르니까 그 베이스로 이거를 제대로만 컨설팅 해주고 끌어내면 상품이 된다는 걸 인지를 하신 거네요. 그럼요. 오, 똑똑하시네. 네, 존경합니다. 저는 그 부분이. 그래서 부른 거 아니에요? 네. 그거를 상상하고 불렀죠, 당연히. 왜냐하면 그 활동하시는 거 뵈니까 꽤 깊이 있는 이해를 하시고 아주 제대로 하고 계셔서 저도 좀 얘기를 듣고 또 배울 겸 모신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런 아이디어는 관광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건가요? 계속해서 관찰을 하고 공부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느낌이? 그렇죠. 이제 그 관광이라는 것은 이제 그 일을 하는 그 시간에 나머지 시간, 여가 시간이라고 그러죠. 네네. 거기서 어떻게 놀 것이냐. 그러니까 좀 알아야 놀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이 잘 이제 못 놀아요. 네, 당신은 많이 못 놀았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논다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좀 이렇게 죄악시되고 힘든데, 근데 관광을 공부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우리가 놀기 위해서 일하는 거지. 그렇죠. 일하려고 노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이제 뭐 휴식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뭐 논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거고, 이제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고 테마파크에서 일을 하고 사람들이 놀면은 놀아야 소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놀이와 소비는 같이 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러니까 이제 살기 위해 먹느냐, 먹기 위해 사느냐. 저는 먹기 위해 산다라고 봐요. 세상에 먹을 게 너무 많잖아요. 네. 그거 좋아하시네. 놀 게 너무 많아요. 네, 우리나라에도 놀 게 너무너무 많은데. 네, 요즘 보니까 진짜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에서 해줘야 될 부분인데. 어떤 게 국가에서요? 놀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놀게 해주는 시스템. 네, 네네. 네, 그렇죠. 그거를 훈련시켜주고. 그때 주 5일째 된 게 언제였죠, 저희가? 2000년 정도 되죠. 아, 그러면 그때 타이밍이 진짜 딱이네요. 놀 때가 됐다. 놀아야 된다는. 그때 이제 시간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테마파크라든가 이제 관광 쪽에 이제 그때 이제 주 5일째 되면서 더 상당히 풍성하게. 비약이 됐고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당연히 사람들은 이제 즐기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뭐 주 5일이든 뭐 나중에 뭐 주 4일이 되든 뭐 아니면 연차를 다 쓰게 한다든지. 뭐 이제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해지려고 관광을 하고 여가를 즐기는 거고. 네네. 이제 그런 겁니다. 이제 그런 이제 부분이 또 확장을 하면 엔터테인먼트,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듣거나 뭐 그렇죠. 산책을 해도 즐거워지잖아요. 놀이하고 휴양이 이게 조금 더 이제 더 확장이 되니까요. 그러죠. 어떻게 보면 발전되니까 지금 이만큼 놀았던 거를 좀 더 최대치로 놀고 싶어 하게 되면 그게 또 바로 소비하고 또 연관이 되니까. 네, 뭐 그렇죠. 근데 뭐 꼭 이제 뭐 경제적으로 뭐 연관 안 시켜도 네네네. 그 사람은 이제 본능에 충실해야 되는데 네네네. 먹고 자고 네네네. 놀고 네. 예, 뭐 이런 이제 본능에서 거기서 행복감을 이제 느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상당히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그 산업화로 이제 진입을 하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좀 어려웠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놀고 있다, 쉬고 있다. 영어로 뭐죠? resting, relaxing, resting. 그렇죠. 나머지잖아요, 레스트. 나머지가 되잖아요. 오, 그러니까 영어 이게 좀 본질이, 그러니까 이제 논다, 플레이. 그게 적극적인 활동으로 되죠. 그러니까 이게 꼭 이게 나머지로 보니까 그 시간이 가장 중요한데 그거를 몰리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자꾸 인간이 피곤해지는 거죠. 그 시간을 제대로 플레이를 했을 때 행복해지고 즐거워지고 에너지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걸로 또 이제 재생산 또 할 수 있는 그렇죠. 것이고. 그게 레크레이션 아니에요. 예, 레크레이션. 그 크리에이션이 다시 이제 재창조된다는 게 이게 그러니까 좋은 말을 갖다 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영어권에서도 그 본질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그 쉰다라면은 한문으로 나무 밑에 사람 있는 거예요. 그쵸. 역시 그늘 밑에서 놀아야 돼. 쉬는 거예요. 낮잠을 자야 된다는 거죠. 역시 강의를 하신 분이라 확실히 틀리시네요. 그럼요. 그게 본질이죠. 네, 맞으세요. 그 놀유자를 보면은 그 한번으로 보면은 뭔가 이렇게 그 물자에다가 물 그 수변에다가 이렇게 놀잖아요. 그러니까 물 흐르듯이 간다는 거죠. 그게 노는 거죠. 근데 그동안은 나무 밑에 있으면은 사람이 논다 그러면 놀고 있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놀고 있네.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놀고 있는 게 너무나 행복한 상황인데 그거를 약간 조롱하는 투였죠 옛날에는. 그렇죠. 놀고 있네. 그러고. 그렇다고 일을 하면 뭐라고 하죠? 여러 가지 하고 있네. 여러 가지 하고 있네. 그러니까 그 뉘앙스가 그동안 이제 왔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사회 전반적으로 자꾸 이제 워킹을 일을 하는 것만 이제 그 집중하고 생산에만 이제 그 집중하고 그렇다고 이제 또 분배가 제대로 가지도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힘들어졌던 거죠. 그거를 우연하게 물론 이제 대학 때 당연히 테마파크를 가고 싶어가지고 이제 시험 봐서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하루에 진짜 뭐 8만 명, 10만 명도 막 올 때가 있는데 너무너무 행복해야죠. 테마파크에서 부부싸움 하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갖고 있긴 한데 그 너무너무 행복한 모습을 보니까 이게 진짜로 생산적인 부분 연결이 되는 거니까 현장을 이제 알게 됐고 그게 이제 지금 이제 농촌에 있는 모습. 사람이 이제 도시민들 이제 주로 이제 뭐 대상이지만 도시에서 놀 수 있는 것들이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야간에만 놀게 되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살고 있는 어떤 이제 그 일상에서 벗어나서 농촌은 이제 비일상적이잖아요. 이게 테마파크의 그 경험하고 맥락이 같은 거예요. 농촌, 어촌, 산촌. 다 이게 비일상적인 거거든요. 네네. 그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그리고 사람이 살고 있고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이제 인문학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의 뭐 스토리라든가 또 이제 농산물이 나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그 연천에 가가지고 이제 갔는데 그 마을이 다 오이 생산이에요.
거기 이장이 오이 따는 걸 가르쳐 주는데 그만한 전문가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평생 하셨으니까. 그렇죠. 네. 오이 따는 것도 노하우가 있더만요. 그것도 또 놀이로 풀어가도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말씀을 너무 재밌게 하시고 이거를 적극적으로 하라. 그러니까 거기 가면 사람들은 다 오이 하나씩 들고 다니게 되는 거예요. 오이를 이제 놀이로 풀고 체험으로 풀어서 오이를 따게 하고 그걸 이제 구매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상적으로 이제 마트에서 오이 사는 것과 직접 현장에 가서 오이를 따고 사는 거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느낌이 달라요. 그렇죠. 즐거움이 같이 가는 거니까 그게 바로 체험 마케팅인 거죠. 그리고 이제 김제에도 보면은 이제 한 집은 그 이제 낙농을 해서 소를 이제 뭐 200두, 300두를 키우는데 그러면 이제 치즈 체험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게 김제에서도요. 김제 그렇죠. 보통은 이제 소를 키우면은 우유가 나오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약간 부가가치 있는 걸로 또 풀어야 되는데 그게 치즈인 거죠, 좀. 임실이 주로 유명하긴 한데 김제도 그렇게 하시는구나. 전국에 소 키우면 다 치즈를 해요. 그래서 이제 느끼시기에 이제 획일화되고 다양하지 않다라고 하는데 결국 이제 농산물 우리 먹거리는 다양하긴 하지만 이제 거기서 거기 아니에요. 늘 공통점이 네네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오히려 그 치즈는 우유 그 원유의 가격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비용을 분석해 보니까 대량으로 하지 않으면은 이제 우유 뭐 쿼터제가 있어요. 납품할 수 있는. 그게 남으면은 그걸로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 우유를 다 납품하고 팔게 되면 남는 게 없잖아요. 뭐 근데 사실은 그 수익도 되는 거지만 그래서 이제 그걸 분석해 보니까 우유보다는 오히려 그분이 그 취미로 닭을 키우세요. 네네. 200마리를. 네. 노인네가 70대. 소하고 닭하고 노루라고 같은 숫자로 하시나? 200도. 그냥 좋아서. 이게 뭐냐면 자연 번식을 하니까 잡아먹지 않으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개체수는. 그렇죠. 예, 그 생태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그분이 안 잡아먹으니까 얘들이 이제 오랫동안 이제 그러니까 이제 오랫동안 살고, 네네. 예,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서 수명을 오랫동안. 닭을 사랑하시는구나. 네, 안 잡아드시고. 네. 아니, 그 사모님이 닭을 싫어하세요. 요리를 안 하시겠네요. 삼계탕을 싫어해요. 1년에 한두 번 하면 닭들이 진짜 많이 남겠네요. 그래서 이제 400마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주목해서 네네. 닭을 가지고 실제 생태, 닭이 늙어 죽을 수 있는 공간으로. 닭의 수명이 몇 년이죠? 모르죠. 저 일반인들은 미리 애들을 1, 2년 내에 먹어버리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한 10년 살아요. 근데 그죠. 한 달이면 잡아먹잖아요. 그러니까 평균 그쵸. 수명은 한 달이라고요. 우리가 인지하는 사회적 수명은 한 달. 그렇죠. 근데 걔가 타고난 수명은 10년이야. 10년이에요. 불쌍하네요. 불쌍하죠. 영문도 모른 채. 요즘엔 영문 알 거예요. 자기들끼리 대화하니까. 계란도 뺏기고. 그렇죠. 이제 결국 이제 인간에 의해서 희생을 이제 한단 말이죠. 네네네. 그걸 가지고 풀어내면 닭의 생태를 이해를 해주고 그걸 관광으로 풀어내면 어떻게 풀으셨나요, 그분은? 지금 이제 풀고 있는 작업을 하는데 이제 전시를 굉장히 동물복지에 입각해서 전시를 해줘요. 그 대표님이요? 그렇죠. 아니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알려드린 건데. 코칭을 해주셨구나. 네, 그 닭을 이제 밀식 사육을 하면 조그만 데 갇혔다가 이제 보름 만에 죽어요. 한 달은 죽고 그거를 방목을 하죠. 그리고 닭장을 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뭐 컨테이너 박스 크기로 하나 만들고는 그 안에다가 뭐 4마리, 5마리 키워보세요. 엄청나게 얘가 닭들이 아방궁에서 사네요. 호텔식 닭장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오케이. 그렇게 만들어주면 닭이 행복하죠. 그 애들은 이제 조류 독감이 와도 감기잖아요. 그럼요, 감기잖아요. 감기에 감기. 근데 감기에 걸리면 애를 좀 약도 먹이고 주사도 먹이고 치료도 이걸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 전문용어로 살처분. 그 굉장히 무식한 짓이에요. 맞아요. 소건, 돼지건, 닭이건 이제 이렇게 죽는 거를 이제 관광 입장에서는 이건 이제 물론 생산하는 부분은 생산대로 가고, 네네네. 그 다음에 그거를 제대로 키운다는 것을 보여줬을 때 소비자는 신뢰감을 가지고 이제 구매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두 가지를 다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네요. 그렇죠. 예. 그럼 이제 닭을로 하면은 그 농가는 뭐냐면 이제. 닭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키우면 당연히 소도 그렇게 키우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신뢰감이 오는 거죠. 그게 바로 체험 마케팅이고
또 그러니까 이게 소비자의 그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감성 마케팅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닭을 이제 너무 많아요. 사실 400마리면은 집도 크지만 그래서 네. 조금 이제 개체수를 좀 줄이고 조정을 하고. 대표님이 많이 잡아먹는다는 얘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주변 마을 잔치도 좀 하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복날이 지금 3개가 다가오기 때문에. 아, 네. 지금 즐거운 마음으로. 예, 예. 어쩐지 눈빛이 합의하고 왔습니다. 반짝반짝하셔요. 합의하고 왔습니다. 네네. 전문용어로 개체수 조절, 잡아먹는다는 얘기는 안 해요. 맞아요. 개체수 조절하자. 세련된 언어로 또. 분양하자. 예,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가는데, 그분이 이제, 어르신이 음악 선생님 출신이에요. 어쩐지. 김제시에서 오케스트라, 운영하시고 지휘하시고 여성 합창단, 그러니까 농민 합창단도 운영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 집에 가면 항상 클래식이 들리고 클래식을 듣고 소가 자라고 닭들이 자라고 얘들을 방목하죠. 그다음에 소가 똥을 싸면은 벌레가 생기잖아요. 그 닭이 가서 먹는다고요. 벌레를. 그리고 이제 그게 분해가 돼요. 그럼 풀들이 더 올라와요. 자연 비료가 되니까. 이게 바로 이제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네. 선순환할 수 있게 그 정도까지 하실 정도면 아무래도 그 어르신이 꽤 그렇다 했는데 여전히 맞네요. 또 예, 그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그 팀이 이제 그 생태학자가 있고 역사학자가 있고 관광학자가 있고 네네. 이렇게 이제 모여 있어요. 그 디자이너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슬로우 빌리지라는 거는 이제 느리게 사는 마을. 그러니까 이제 제 어떤 이제 철학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인간이 좀 여유 있게 살아야 된다. 느리게 살아야 된다. 이제 그런 거고 이제 그런 맥락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에라 프로젝트라고 해서 에라 프로젝트. 에헤라. 에헤라. 영어로 이제 EHERA. 에코, 히스토리, 엔터테인먼트, 리소시스 에어리어. 오케이. 예. 그러니까 이제 생태 역사 관광 자원 구역. 그래 가지고 요게 지금 이제 융합이 돼 가지고요. 해서 그 컨설팅이 들어가면 네네. 닭의 생태를 알고 그다음에 닭을 가지고 어떻게 놀 것이냐 또 그리고 그 농장이라든가 그분들의 어떤 역사 지역의 역사를 콘텐츠를 이제 딱 이제 버무려 가지고 프로를 만드는 거예요. 한 단면이 아니고 전체적인 거네요. 종합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이제 관광이라는 부분도 이제 그 인문학적으로 이제 종합이고 이제 실용 한문이기도 한데 거기서 이제 부족한 것들은 농촌에서는 그 자체가 자연 생태 자원구역이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뭐 이야기가 있다, 뭐 스토리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결국 역사잖아요. 뭔가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걸 캐내는 거니까. 발굴하는 거죠. 발굴하는 예. 거니까. 테마파크는 인위적으로 만들기도 그렇죠. 하고요. 예, 예. 예. 테마를 만들고 따라서는. 발굴하고 이제 부여를 해주는데 농장도 이제 부여를 해주거나. 그래서 제가 만들고 있는 이제 그 농장은 그러니까 이제 엔터테인먼트 팜. 정말 즐길 수 있는 농장으로 만들고요. 그러니까 닭하고 뛰어놀고 그다음에 또 하나 하고 있는 게 이제 이천에 돼지박물관이 있어요. 돼지가 공연을 해요. 이천요? 예, 경기도 이천에 저도 이제 관여를 하고 있는데 돼지 공연을 30분짜리를 매일매일 5번씩 공연을 합니다. 돼지가. 저희 지역에서는 원숭이 학교가 있어서 그게 저는 하나 기억나는 건데 돼지가 공연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원숭이라는 거는 여기서 자생하고 있지 않은 동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물원의 기능이 동물을 이제 데려다가 보여주고 학습하고 이제 즐기는 건데 자기가 살고 있지 않은 환경에서 여기서 동물을 운영한다는 것은 걔들한테 참 어색하죠. 어색한 게 아니라 고문이죠. 네, 그러니까 쉬운 말로 그냥 어색하다고 했지만 그렇죠. 추운 북극곰이 추운 데 사는 북극곰이 여기 와가지고 삼복도 일을 간다는 건 걔들한테 힘든 거예요. 얼음 하나 물려주면 하나 보죠. 그래서 요즘에 동물원의 추세는 거기서 서식하고 있는 동물들을 서식지를 이제 복원을 해서 그들이 방해받지 않은 한도에서 사람들이 관찰하는 그런 것들이 요즘 추세예요. 어떤 면에서 또 이제 동물의 그 권리를 또 보장해주는 거고 그렇죠. 현실에 맞게 그러니까 동물 복지라고 하는 게 그 복지가 복지.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인간이 먹는 소, 돼지, 닭, 네네. 예, 뭐 원숭이야 지금 뭐 그렇다 치는데 뭐 거기까지는 뭐 모르겠고 알 바 아니고 그분이 알아서 하셔야 되고 저는 뭐 좀 반대하는 입장인데 네네네. 내가 살고 있는 서식지, 내가 살고 있는 곳에 있는 거기에 동물과 식물, 뭐 곤충이 어마어마 많거든요. 그것부터 이해를 해야 자연적으로 내가 생태 환경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돼지도 6개월이면 죽잖아요. 다 잡아먹잖아요. 걔도 15년 살아요. 15년이 수명이에요? 아, 미안하다, 너무. 아, 그렇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 거죠. 네네네. 뭐 채식주의자도 있지만 저는 뭐 육식주의자예요. 먹어요. 먹는데 고마워하면서 먹죠. 그렇죠. 그래서 합리적 소비. 제대로 키우는. 살아 계시는 동안은 그래도 복지를 좀 드려야죠. 그럼요. 예. 그래서 돼지망모에다가 저 충원탑도 만들어 놓고. 농담이세요, 진실이세요? 아, 진짜예요. 거기 가면 그 비석 있어요, 충원탑. 인간을 위해서 1년에 몇억 마리가 죽어 나가는데. 미안해 해야 되잖아요. 감사해야 하고 미안해. 그래서 동물원에 가면, 네네. 구석에 가면은 위정탑 같은 게 사실 다 있어요. 그 동물들이 인간을 위해서 전시를 이제 당하고 보여주고 살았다가 죽은 거에 대해서 이제 고마워하는.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생태인 거죠. 그 식물도 인간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벼가 되든 뭐 상추가 되든 그렇잖아요. 예. 굉장히 웃긴 게 이제 추부가 뭐예요? 추부가 저 금산에 가면 추부 깻잎이 유명합니다. 굉장히 커요. 깻잎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러니까 배추잎 마냥 커요. 그게 뭐 개량된 건가요? 아니면 그쪽에 못 자게 해요. 밤새 불을 켜놓습니다. 얘가 자고 깨고 해야 이게 열매도 맺고 이제 뭐 꽃도 피고 열매를 맺는단 말이죠. 근데 계속 불을 켜주면 생장만 하고 착각을 하는구나. 지금 내가 성장할 타임이라고. 계속 이제 그 빛고문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못 자게 해가지고 얘를 그럼 이파리만 커져요. 네네네. 그거를 따서 파는 겁니다. 그 영양 별로일 것 같은데 자연스럽지 않아서. 영양은 대단하죠. 그러니까 비만이죠, 비만. 그러니까 맛있죠. 그러니까 인간이 그거 먹으려고 그렇게 참 쪼잔하게. 원래 벼도 밭에다 뿌리는 거예요. 네네. 인위적으로 그 물 속에서 키우도록 개량한 게 우리 벼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논이 나오는 거 모내기가 나오는 거예요. 원래 밭이었어요? 밭이죠. 그게 이제 수경 재배를 하도록 개량을 하고 살아남은 종들이 지금 이제 쌀이라는 거죠. 원래 걔들은 물에서 안 사는 건데. 그리고 물에서 또 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제 독성이 나와요. 그걸 없애준 거죠. 이제 그런 게 해결해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농산물인 거예요. 우리가 먹는 게 이제 그걸 알면서 먹기 시작하면은 그 숟갈 지날 때마다 쌀하고 얘기하나요? 고맙게 먹죠. 네, 여기까지 오는데 진화했구나 하면서 이제. 그게 이제 이게 바로 식문화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쌀을 먹기 시작하고 과일을 먹고 이런 것들이 이제 네네. 개량이라는 이제 그 활동을 통해서 이제 뭐 진화도 되고 우리는 인간을 먹고 그 과일이라든가 곡식 먹고 가축을 먹음으로써 해서 영양분을 섭취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지금 이제 70억 명, 80억 명이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고마워해야죠. 어떻게 보면 이게 살생의 현장인데. 맞아요. 네. 그들의 시각에서 보면 요즘에 그런 만화 많이 나오잖아요. 동물의 시각에서 보는 우리 이렇게 인간 세상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그때 보면은 한 번도 생각 못했던 거를 저도 생각 한번 해보게는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농업 자원의 그 컨텐츠를 재발견해주고 소비자한테 알려주고 아이들한테 학습해주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면은 이제 벼가 이렇다면 너무 재밌잖아요. 돼지. 돼지가 6개월 만에 죽는구나. 그러니까 그거를 가르쳐주면 애들이 어머나 저런 귀여운 돼지가. 그래서 이제 돼지도 이제 거기는 이제 미니피그를 이제 사육을 해요. 너무 크면 또 징그러워요. 이게 한 400kg 나가면 진짜 돼지죠. 똥이 어마어마해요. 이게. 몇 킬로씩 나오겠네요. 그럼요. 근데 이제 뭐 커봐야 이제 뭐 50cm 정도 되는 미니피그를 가지고 공연을 하고 공연하는데 애들 숫자 감각도 있어요. 돼지가요? 머리 좋아요. 예. 고리를 3개 하면 3개 하잖아요. 3개를 물어서 갖고 와요. 5개 하면 5개 갖고 오고. 이거 정말인 건가요? 정말이죠. 그걸 모르잖아요. 모르죠. 본 적이 없고 또 그렇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서식지가 있고 화장실 만들고 샤워장 만드는 게 돼지입니다. 야생 돼지가. 그죠. 그러니까 이제 분리를 해요. 멧돼지도 그렇게 살고 돼지가 그렇게 사는데 얘들은 그걸 갖고 있는데 그거를 돼지우리에다 몰아놓고 잠자고 먹이고 대소변을 보게 하니까 더럽죠. 한 군데다가 감옥처럼. 그렇죠. 네네. 그래놓고 돼지우리라고 우리가 욕하고 더럽다 그러고 굉장히 깨끗한 동물인데 그거를 보여주니까 돼지가 저런 거였지. 인간을 위해서 저렇게 감옥 같은 돼지우리에다가 돈사라고 그러죠.
축사에다가 갇혀서 사는구나. 이거를 방목을 하고 보여주고 하니까 온 고객들이 너무너무 놀라고 좋아해요. 돼지가 사실은 굉장히 귀여워요. 돼지 그 발굽 보면 약간 하이힐. 맞아요. 그렇죠? 돼지 쌍꺼풀이 있어요. 그 주변에 가면 이제 돼지 같다라고 표현하면은 저는 좀 달라요. 아주 애교 있고. 그죠. 네. 하이힐 신고 쌍꺼풀 있고 엉덩이 실룩대고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 보면 아주 애교가 넘치는 동물이에요. 근데 옛날 같은 돼지 같다 하면 어머나 이쁘다라고 했을 거예요. 조선시대는. 실제 그런 기록이 나오고. 그 옛날 춘향이 또 퉁퉁했다고요. 그렇죠. 약간 퉁퉁하게 미인이었으니까. 그렇죠.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돼지 같다 그러면 굉장히 그 비하하는, 폄훼하는 이제 그 단어가 되잖아요. 인간이 만든 거죠. 돼지는 뭐가 죄가 있다고. 돼지인데 돼지 같다 하면 좋아해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보여주니까 아이들은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돼지 안고 사진 찍고 공연을 보고 그다음에 요 돼지가 이렇게 자기 살을 희생해가지고 우리가 육식을 섭취해서 영양분을 얻는다. 감사한 마음도 아이들한테 그렇죠. 교육시키고. 예. 그리고 이제 박물관에 왔다가 이제 돼지 테마파크거든요. 왔다가 집에 가면 반드시 일주일 내에 엄마가 삼겹살 구워주게 돼 있어요. 그렇죠. 애들한테 주잖아. 그 엄마가 얘기해요. 요게 그 돼지야. 애가 울어요. 저 귀여운 돼지 어떻게? 그러나 안 먹진 않습니다. 먹으면서 웁니다. 쌈을 싸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 태도가 달라지죠. 음식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돼지 먹을 때마다 돼지 박물관이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오게 되죠. 서로 상상하게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좋은 돼지를 이제 소비자가 될 때 그죠. 싼 가격을 찾는 게 아니라 이 돼지는 어디서 키운 돼지냐, 제대로 키워졌냐라는 게. 뭐 아시겠지만 유럽도 동물복지에 입각해서 방목해서 키운 거는 값이 2배가 더 높잖아요. 네네네. 그게 바로 같은 맥락으로 이제 움직여 주는 거죠.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그런 이제 수준까지 왔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태 쪽을 하면서 알게 되니까 이런 이제 가축 중심으로 가고 원숭이니 낙타니 그 남의 나라에 있는 애들 데려다 고생시키는 것보다는 우리 주변의 환경이 중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나무에는 새가 날아들어요. 새들이 어마어마한 종들인데 우리가 모르죠. 왠가 잡새로 보죠. 우린 참새하고 뭐 이렇게 뭐 제비밖에 없죠. 참새, 제비 뭐. 제비는 또 뭔 죄가 있다고 저거 제비야 하면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알죠. 세대가 비슷한데. 그렇죠. 저거 참새 같다. 그거 조잘되고. 그죠? 저거 박새야, 뱁새야, 딱새야 이런 게 주변에 있거든요. 그걸 먼저 알려주죠. 그리고는 모이를 주면 몰려와요. 지들끼리 커뮤니케이션 해가지고 야 저기 가니까 아침마다 뷔페가 있어. 엄청나게 몰려옵니다. 한 100마리, 200마리 몰려오면 그것도 장관이죠. 그리고 철새들이 겨울에 와요. 독수리, 두루미가 오는데 두루미는 이제 이제 그 곡물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논에다가 뿌려주면 두루미가 자연스러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철원이나 이제 그쪽에서 이제 두루미 보호구역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독수리도 고기 덩어리를 얘들이 그 죽은 사체만 먹어요. 영화에서 많이 봤죠, 저희도. 그러니까 이 독수리는 굉장히 순합니다. 두루미가 더 자체는 순하구나. 흉복해요. 죽은 거 먹으니까 조심스럽게 이렇게 날아다니다가 저 죽어 있네 하면 내려와서 그거를 이제 먹는단 말이에요. 공격성이 그만큼 없다는 얘기죠. 전혀 없죠. 독수리 눈망울 같이 보잖아요. 빠져듭니다. 독수리가 너무 이뻐요. 순정만화 눈하고 똑같아요. 빠져들어요. 오히려 두루미는 이 주둥이로 쪼아요. 공격적으로 내가 먹기 위해서 뭔가 목적의식을 가지고. 근데 눈높이가 이렇게 사람 눈하고 비슷하니까 주둥이가 잘못 걸리면 쪼이나요, 저희도? 그러니까 도망가는데 막다른 길목에 있으면 얘가 쪼아요. 눈 쪼이면 이거 답 없죠. 방어하려고 자기 방어로. 네네네. 그런 걸 알려주고 하면은 두루미가 서식하는 지역의 쌀은 왠지 더 좋아 보이잖아요. 맛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두루미한테 내주잖아요. 인간이 곡물을. 네네네.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철원에 가면 고깃집에서 그 고기 남는 부산물을 앞에 논에다 뿌려요. 겨울에. 그 독수리가 500마리가 몰려와요. 아, 진짜예요, 이거? 예, 몰려오면은 그게 구경거리가 되죠. 그리고 어차피 남는 고기, 뭐 썩는 거, 얘도 썩은 것만 먹단 말이에요. 이제 죽은 사체니까. 네네네. 그럼 그걸 내주고 사람들은 두루미한테 먹이를 주니까 두루미는 생존을 하고요. 실제
두루미라든가 독수리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먹을거리가 없어가지고 일본까지 넘어가요. 일본은 이미 그런 그 차원에서 하고 그 있어요. 지자체에서 고기도 그냥 갖다 뿌리고 쌀 뿌리고 이거 해요. 생태보호네요. 넘어가죠. 그러니까. 진짜 생태보호네. 한국은 먹을 거 없어요. 애들이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근데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본까지 원래 안 가는 애들이에요. 그죠. 예. 이제 그러면 이게 하나의 관광 자원이 되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전국구시네요. 전국구죠. 제주도도 갑니다. 아. 어종도 해요. 그러니까 낚시라는 활동도 이게 네네. 굉장한 레포츠 아닙니까? 그렇죠. 즐거움이죠. 근데 그거를 적정하게 스포츠로 바라보면 잡은 걸 놔주잖아요. 먹는 게 아니라. 네네네. 자, 그러면 그 환경도 보호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미끼라든가 이런 거를 과하게 쓰지 않고. 그러니까 소비도 적절하게 진짜 소비가 필요할 때만 소비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뚱뚱해지기 시작한 게 자기가 기르면 그렇게 뚱뚱해지지 않거든요. 근데 그거를 소비를 하기 시작하니까 과하게 영양을 섭취해서 비축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맥락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뭐 동물, 뭐 생태, 아까 뭐 새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갖고 있는 그리고 이제 곤충들이 있죠. 네네네. 언제부턴가 우리 지금 귀뚜라미가 좀 없어지기 시작하는데. 그죠, 없죠. 저희 어릴 때 많이 들었는데. 네, 그리고 이제 반딧불이는 원래 다 있었는데 지금 인위적으로 증식해야 되고 이제 이게 종의 자원을 이제 보호하는 측면. 그거를 사람들이 즐기고 보호해야 된다고 같이 가면 이게 바로 생태 관광인 거고. 그리고 그 부분은 농촌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있던 거를 활용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돼지 키우는 분들은 돼지 팔아야 되는데 행복하게 기른 돼지를 판다라면 소비자는 더 신뢰하고 좋아하는 거고. 이게 다 상생 구조로 가죠. 또 하나가 이제 또 이제 수달 보호 협회가 있어요. 이제 저도 거기서 같이 일을 해요. 수달. 수달은 또 뭐가 이렇게 또 좋으세요? 지표종이잖아요. 환경 지표종이고 멸종 위기종이고. 지표종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혹시? 그러니까 이제 환경에 따라서 그러니까 오염이 되면 걔들은 못 살아요. 수달이 나타났다는 거는 그 청정 지역이라는 개천과 그 이제 생태 숲이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원래 우리나라가 수달이 서식하는 곳인가요? 수달은 전 세계에 다 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발견되는 거는 유라시아 수달이라고 그래요. 네네. 유럽과 아시아의 한 종의 같은 종이 그냥 다 살아요. 원래 살고 청정한 지역에 살고 근데 그거를 고기로 먹고 그다음에 모피, 가죽이 좋거든요. 고기로 먹는 건 처음 들었어요. 그 어르신들 보면 그 맛있다고 이렇게 증언하시는 분들 꽤 있습니다. 요즘 별걸 다 드시니까. 요즘 드니까 황당한 건데. 근데 그거를 인간은 결국 이제 그걸 먹었고 먹는 건 괜찮아요. 어찌 보면 한계가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옷으로 입고 모자 만들고 뭐 이렇게 하니까 종이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밍크나 뭐 수달, 밍크보다 수달 그 피가 더 좋습니다. 그게 없어지잖아요. 근데 그게 인위적으로 없어지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깨끗한 곳에서 사니까 물고기를 주로 잡아먹습니다. 이제 잡식이에요. 육식 동물이니까. 네네네. 육식동물이니까 이제 그게 먹을거리가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지표종이라고 그래요. 환경 지표종. 지표종. 그러니까 어떤 이제 개가 뜨면 환경이 좋다. 그렇죠. 기준점이 되네요. 동물원하고 좀 다른 거죠. 인위적으로. 그래서 이제 수달 보호 운동을 하면서 우리나라 생태를 같이 이제 움직여주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 조직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태 농장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역사 자원을 발굴해서 히스토리 팜을 만듭니다. 저는 문경에 가니까 견훤이 어릴 때 살았던 그 지역이에요. 우리 견훤 씨가 거기 살았나요? 전주. 그치. 후백제. 아버지 아작애가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아들 낳고 이분이 견훤이 이제 한반도 남부 지역을 계속 돌잖아요. 그래서 전주하고도 연결이 되고 완산 연결이 되고 뭐 상준이 뭐니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그 지역을 보니까 한반도 남부하고 좀 비슷해요. 농장이. 그래서 그 역사 콘텐츠를 넣었습니다. 견훤은 어떻게 커서 리더십을 가졌는가. 또 문경이 또 그 조성된 곳도 있잖아요. 그 사극을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그 사극 테마파크 비슷한 촬영장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하고 근데 거기 농장은 이제 그 부근인데 견훤의 역사가 거기에 이제 실제로 있잖아요. 그분들이 살고 있고. 그러니까 테마파크는 인위적으로 조성한 건데. 농장은 살아 있단 말이죠. 뭐 이제 역사로 같이. 그렇죠. 나간읍성에도 사람이 살고 있는 거고. 네네네네. 근데 용인민속촌은 그냥 전시용이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차이가 있는 사람이 서식을 하고 있느냐.
저는 생활보다 서식이라는 표현을 요즘에는 쓰는데 그렇게 소위 말해 서식하고 있는 그런 공간이 더 인기가 많고 그렇죠. 또 가고 싶어 그렇죠. 해요. 뭐, 자연스럽잖아요. 나중에 얘기할 거지만 이제 한옥마을이 왜 좋냐면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네, 아직도 좋은가요? 아직도 좋죠. 네, 물론 이제 주민들이 불편하거나 이거는 얘기가 기니까 뭐 그런데 그러니까 문경에도 히스토리팜으로 해서 견원에 이제 그 일대기를 농장에다 오미자 농장인데 그걸 역사로 풀어내준다고요. 그걸 또 컨설팅 해주신 거예요? 그럼요. 예. 그 제가 얘기한 건 제가 만든 걸 얘기를 해요. 대단하시다. 남이 뭐 잘한 거를 아니 주어가 생략이 돼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네네네. 제가 다 한 거예요. 네네네. 예. 그럼 이제 역사 콘텐츠를 넣으니까 아이들이 와서는 견훤을 리더십을 배우잖아요. 그러면서 오미자를 따간다고요. 그 얘기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오미자는 몸에 좋네. 다 보면 남자한테는 정력, 여자한테는 미용. 근데 다 왜 그 모양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풀면 안 되죠.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능적인 것보다는 그게 이제 역사적인 그러니까 스토리를 넣었을 때 이 오미자가 감성이 움직이니까 견훤이 먹었을 거야. 그래서 이제 거기서 밥을 해주면 주먹밥을 해줘요. 네네. 왜냐하면 군량미 전쟁 때는 주먹밥을 먹었잖아요. 그쵸. 지금도 마찬가지고. 네네네. 지금의 이제 뭐 C레이션이니 뭐 A레이션, 그러니까 전투 식량들이 옛날에 주먹밥에서 시작을 한 거죠. 그거를 같이 먹으면서 가니까 굉장히 이제 생생하죠. 견훤이 살았던 그 시대에 이렇게 했지 않았을까라는 상상까지 하면서. 상상까지 하죠. 그러니까 후삼국 시대는 뭘 먹었을까? 아주 똑같아요. 그냥 쌀 그죠, 먹었어요. 그죠. 형태가 달라질 뿐이지. 콩 먹고, 예. 그때는 이제 밭에다가 뿌렸겠죠. 쌀을. 예. 그러니까 이제, 모내기 하는 시점이 이제 뭐 정확하게는 뭐 얘기를 못 하겠지만은 이제, 그러니까 세종대 농사 직설을 보면 모내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그 이전이었을 거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삼국시대 때는 모내기를 해도 아마 이제 밭에다가 뿌렸을 거라고. 물대기가 만만치 않으니까. 선수담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막 풀어내면 애들이 굉장히 학생들이 교육적인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재미가 이제 들어오죠. 이제 그렇게 해서 하니까 엔터테인먼트 팜이 이제 형성이 되죠. 에코팜, 히스토리팜, 또 엔터테인먼트 팜. 저는 이제 엔터테인먼트 주로 담당을 하는데, 농장에서 어떻게 놀 것이냐. 어제는 이제 그 김제 제가 이제 하룻밤 잤단 말이에요. 네. 꾸지뽕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꿈꾸지 꾸지뽕. 인기 많은 종목인데 그것도 요즘에. 그거를 또 정력으로 풀면은 애매해져요. 그러면 뭐냐면 그 꾸지뽕을 따고 먹고 근데 그 공간 안에다가 요즘 덥잖아요. 하우스 안에다가 수영장을 갖다 놓으면 되잖아요. 그럼 비도 가리고 춥지도 않고 그러면은 자그마한 욕조라도 만들어 놓으면 발 담그고 놀 수 있죠. 네네. 왜냐하면 제가 또 워터파크 쪽을 관여를 하니까 물하고 친하시겠네. 그렇죠. 수달도 하고 물숫자 수달 달자 아닙니까? 물하고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캐리비안 베이 에버랜드 개장할 때도 거기 있는 이제 기념품 샵이 제가 관여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샵을 오픈하고 이제 상품 기획해서 넣고 워터파크를 이해를 하니까 라이프가드하고 그를 둘러싼 모든 직종들의 이제 인력들을 관리를 했으니까 그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죠. 그래서 부천에 있는 이제 웅진 플레이 도시라는 것도 컨설팅을 했었고 또 잠시 잠깐 이제 화이트 워터 코리아라는 화이트 워터가 이제 워터파크 만드는 건설사예요. 캐나다 회사거든요. 그 한국 지사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좀 일도 하고 워터파크를 알죠. 근데 그 워터파크가 이제 대규모로 물을 체험하는 곳이잖아요. 슬라이드 이건 계곡에서 놀던 거고 물이 바닷가가 파도 이거를 파도풀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재현하는 거죠. 근데 농촌 산촌에 가니까 원래 계곡이 있고 물이 있죠. 그렇죠. 그게 없어진 거죠. 생산 단지로 가버리니까. 근데 그거를 그대로 자연스럽게 끌어오면은 농촌도 워터파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캐럼비라든가 그다음에 뭐 롯데 김해 워터파크라든가 뭐 다 비싸요. 물론 이제 쿠팡에서 사면 저렴하지만 소셜로 가면 뭐 10,000원, 20,000원. 그래서 지금 그쪽 애들이 다 저거 공멸하고 있어요. 너무 싸게 하니까. 그런 면에서는 만약에 그 이제 지역 자원에서 물놀이가 가능해지면 사람들은 물을 즐길 수 있잖아요. 특히 여름에는. 그럼요. 더울 땐 물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게 복지입니다.
그거를 못하니까 건물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에어컨 받아야 악순환이죠. 되고. 어떻게 보면 풀리지도 않고. 요즘 너무 더우니까 밤에도 덥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이제 본능적으로는 더우면은 시원한 데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만든 게 테마파크, 워터파크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일종의 이것도 복지예요. 권리고. 그러니까 전기값을 인하해가지고 에어컨 틀게 하자는 거는 그거는 넌센스. 인권이란 말이에요. 전기값 싸게 해서 에어컨 틀어야 사람이 살 거 아니에요. 그걸 비싸게 받아먹고 영리를 취한다는 거는 그래서 이제 이게 악순환 구조라는 건데 그래서 한전이 정말 대기업 아닙니까? 알고 보면 우리가 공공으로 이제 한 건데. 네, 그러니까, 저희 오빠도 한전 다녀요. 예. 저도 삼성 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오빠도 대기업이네. 그치. 한전을 대기업으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거의. 근데 요즘에는 특히 그 뭐 에어컨 이런 것도 생각해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네요, 진짜. 그렇죠. 왜 그거를 공기업으로 만들어서 독점을 시키냐 이거죠. 민간에 줄 부분이 아닌 거죠. 그래서 관광이라는 부분도 네네. 인간이 누려야 될 어떤 이제 근본적인 행위니까 국가에서 관리를 이제 해줘야 되는 거군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고,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움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엔터테이닝하게 농촌 공간을 조성해주고. 한 번도 생각 못했던 부분이에요. 네. 실제로 테마파크를 또 그걸 조성을 하고요. 네네. 또 농촌 테마파크라는 게 있어요, 지역마다. 제가 이제 농림부하고 이제 그쪽 이제 심의도 나가고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자문을 해주는데. 그런 부분도 이제 의뢰가 들어오면은 이제 새로 공간 조성을 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여주에 있는 이제 그 농업 테마파크인데 주제가 쌀이에요. 그죠. 여주는 쌀이니까. 그 아까 네. 이제 그 쌀 얘기를 이제 뭐 이렇게 그러니까 벼농사, 논농사 막 이 일 한 게 그걸 또 콘텐츠를 파보니까 역사가 나오고. 그다음에 공부 많이 하시네요. 많이 해야 돼요. 그 책을 많이 읽어야 되고 경험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막 쌀 가지고 막 풀어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쌀을 이제 미래 우주 식량으로까지 막 풀어요. 우주인이 화성에 가서 불시착하면 뭐 먹고 살까? 그게 영화 마션에 나옵니다. 그거잖아. 그거를 재현해줘요. 놀이기구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 의미를 부여하니까 비닐하우스가 굉장히 특별한 공간이 되죠. 어떤 의미에서요? 우주 식량이니까. 거기서 내가 작물을 이제 재배를 하는데 그 콘텐츠가 당신은 지금 화성에 불시착했습니다. 비닐하우스인데. 오케이. 비닐하우스에서 이제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이제 뭐 우주복 뭐 이런 거 입고. 그건 특히 남자 꼬마애들이 아주 굉장히 좋아하겠네요. 굉장히 좋아하죠. 여자애들은 뭐니 이러겠지만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은 어린이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남성성, 여성성이라기보다는. 아직 어릴 때는. 똑같죠. 상상력이 풍부하니까. 중학생도 좋아해요. 과학이잖아요. 이게 농생명 과학입니까? 농업이. 그럼 이게 벼가 어떻게 자라고 감자가 어떻게 자라는 거를 그냥 밭에다가 심어서 올리는데 그 싹이 트는 과정을 굉장히 미세하게 바라보고 관찰합니다. 네네네. 적어요. 그걸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같은 맥락으로 닭은, 돼지는, 소는 이랬을 때 벼는, 콩은, 보리는 이렇게 해서 알려주고 하고 이제 그 상황을 우주인으로 그러니까 우주 식량으로 콘텐츠를 풀어내니까 굉장히 이제 관심 있게 이제 바라보죠. 대표님은 관광 쪽에 이런 슬로우 빌리지 대표님이시긴 한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육자시네요. 아니 그냥 노는 사람이죠. 교육으로 여러 가지 하면서. 근데 교육이죠. 되게 교육적이시고 또 제가 들으니까 저도 모르던 거를 지금 오늘 꽤 많이 들었거든요. 네. 쌀에 대한 거 그리고 돼지 수명, 닭의 권리 뭐 이런 거 그래가지고 그 부분으로 어떻게 해서 이게 자연스럽게 그렇죠. 그걸 끄집어내서 우리가 같이 상생할 수 있게 또 약간 좀 더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그거를 풀어내고 계시니까 아무래도 테마파크가 농촌 마을, 농촌 체험 이거는 어린이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육 효과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뭐 체험 영역에 뭐 4가지가 뭐 있다라면 그 중에 하나가 교육 체험인데. 네.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이제 교육 체험 쪽으로 이제 강화를 하죠. 그래야 애들이 배우러 오는 거니까 명분이 생겨서 오는 거거든요. 어른들도 또 조인하게 하고 쫓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애들을 체험을 시켜서 이제 이제 초등학교 한 5학년 전까지는 자꾸 이제 부모가 뭐 보내려고 하죠. 그럼 뭔가 배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뭐 영어 마을이 생겼던 게 영어라도 가르쳐주고 사실은 놀러 가는 거죠. 네네. 명분을 학습으로 주고 그럼 부모가 쫓아오죠. 그럼 구매력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어른들도 즐길 수 있는 걸 만들어주고 그렇게 했을 때 관광이 이제 막 이제 이루어지고 그거 자꾸 인위적으로 팸투어니 무료니 뭐
초청, 뭐 저도 블로그 작업을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연히 와서 블로거들이 뭐 맛있게 먹었다는 둥 딱 보면 알잖아요. 억지로 약간 쥐어짜서 감동을 소개하는 거 많아요. 그럼 소비자들은 거기서 사실 의사결정을 하지만 명분을 아이가 있는 애들한테 학습 효과를 줬을 때 좀 더 거기 방문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블로그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물론 정보를 얻는데 네네. 거기서는 아이들은 그 학습 명분을 줬을 때 이게 바로 오는 거예요. 그냥 가격이 싸다 또는 뭐 영양가가 높다 이러면 그건 약간 표면적인 거고 중년들이 실제로 먹어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먹어야만 사는 분들. 먹어야 되는 분들. 그러니까 이게 운동 안 하고 이제 약으로 푸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산촌 체험은 더덕해고 그 산촌 체험이 그건가요? 산양삼. 그럼 이제 그렇게 이제 이제 산에다가 그거를 심어 놓는단 말이죠. 그거를 이제 캐죠. 10만이가 돼서. 10만이 체험이죠. 그거를 캐고 그다음에 이거를 알려줬을 때 구분도 되고 그걸 먹고 즐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서울의 경동시장을 갈 거냐. 네네. 아니면 진짜 자연스러운 산에 가서 갈 거냐. 누가 심어놨더라도 그거를 캐면서 주인한테 돈 내고 그렇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구매가 되죠. 네네. 자기가 직접 캐면 무조건 다 맛있어요. 아무래도. 물론 제일 맛있는 밥은 남이 해준 밥인데. 네, 그건 이제 가정주부 얘기고. 그리고 네. 자기가 일단 하면 밥이 질든지 뭐 살든지 다 맛있어요. 그래서 농촌 가서 밥 짓기 체험도 해요. 가마솥에다가 장작게 해가지고. 그걸 이제 저기 인제에 가면 하출이라는 마을인데 그걸 네네. 합니다. 저하고 이제 이게 세팅을 했는데 4인 가족이 밥을 1시간 동안 밥을 해요. 솥에다가 장작해서. 네. 도끼질도 합니다. 그 과정을 전체를 다 경험하는 거네요. 네, 물도 떠와야 돼요. 산에 가서. 밥은 또 물이 중요합니다. 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보면 저 뭔 짓이요 그러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게 체험이라는 거는 인제는 어떤 사람은 노동인데, 네, 어떤 사람은 놀이가 되고, 놀이가 되죠. 힐링까지. 네, 또. 그 영역이 이제 그 일과 여가의 이제 차이고, 내가 직업으로 하느냐 아니면은 이제 그런 체험으로 하느냐가 이제 재미의 영역으로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거를 실제로 하니까 주부들하고 해보니까 안 할 것 같은데 의외로 밥은 전기밥솥 하는 거 아니에요? 한 번도 저기 가마솥에다가 해본 적 없죠. 없죠. 저도 가마솥 이렇게 뚜껑 여는 체험만 했지 네. 할머니 집에서 사실 이제 가마솥 체험도 너무 커요. 가마가 맞아요. 엄청 크죠. 조그맣게 있어요. 4인분짜리 그 있잖아요. 그거를 아궁에다 장작으로 떼니까 뜸 들이는 과정 그걸 다 해보니까 그 밥이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쌀문화 권역인데 밥이 맛이 없습니다. 일본은 참 맛있는데 왠지 그러니까 모르겠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가서 뭐 배워온다는 게 벤치마킹 가서 여기는 반찬이 없어도 막 쌀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막 이런 얘기 해요. 근데 와서 그 자기가 벼농사라면 그 맛있는 쌀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밥을 맛있게 해주든가. 그건 안 하고 그 자랑만 하고 오더라 이거죠. 또 일본 사람들은 쌀에 대한 그 존중감이나 이게 굉장히 멘탈이 달라요. 굉장히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쌀이 일본으로 건너갔을 건데. 그죠. 네. 많은 게 건너갔으니까. 맨날 말만 원조라고 하고는 형편없는 거죠. 케어는 안 하고. 네. 그래서 이제 가장 맛있는 밥을 하는 농장을 만들고 마을을 만들고 뭐 여주나 이천 그 지역을 이제 만들어내는 이제 일들이 이제 제가 하는 일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밌는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재미가 있어야 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 지역에서 있는 거잖아요. 아까도 동물도 얘기했지만 쌀이 이천하고 여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맥시마이징 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는 이제 거꾸로 이제 뭐 시스템을 재밌게 갖다 놓은 게 저기 뭐 서울이나 뭐 전주도 그런데 왜 수산시장 가면 네네. 그 생선을 사면은 이제 상차림을 해주잖아. 초장. 그죠. 여주는 자기가 밥을 만들면 식당 가면 반찬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종에 이제 설렁탕이 선농제를 하면서 선농 이게 그러면서 이제 그 소 잡아가지고 국 끓인 게 설렁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주가 또 이제 세종이 거기 이제 묻혀 계시고 영릉에서 네네네. 그러니까 세종의 밥으로 이제 풀어냅니다. 그러면 밥을 하면 자기가 한 밥
물 하면 밥을 가면 반찬하고 국이 나오죠. 설렁탕이. 탕이 나옵니다. 이게 횟집 시스템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네, 맞아요. 근데 그게 그런 시스템을 갑자기 밥이랑 연결시켜서 가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재밌어지죠. 반찬을 싸게 파는 거죠. 합계는 똑같은데 그냥 그러니까 뭐냐면 국이나 반찬이 이제 이렇게 나오고 이제 밥은 맛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냥 이렇게 꾸역꾸역 채워서 양적인 문제로 밥이 가잖아요. 그쵸. 그래놓고는 쌀 소비량이 적다라고 굉장히 아쉬워하지 않습니까? 뭐 아이러니하죠. 밥이 맛있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이제 밥과 반찬, 그러니까 이제 밥과 반찬이 밥상을 구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밥이잖아요. 밥상이라고 하니까. 네네네. 그럼 거기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핵심을 이렇게 놓치고 자꾸 무슨 쌀국수니 쌀과자 만드는데 기본적으로 삼시세끼 먹는 밥이 맛있으면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핵심을 놓치는 부분들이 밥의 영양 강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렇죠. 아니 밥이 맛있으면 맨날 밥만 먹지. 그죠. 왜 밀가루를 왜 먹겠어요. 그러니까 뭐 밀가루를 먹으면 안 좋다 이런 것도 어찌 보면 약간 뭐 루머긴 한데 일단 수입을 해오니까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이제 방부제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들어가서 이제 문제가 되면 쌀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쌀이 맛이 없는 거죠. 그리고 뭐 식당에 가면 그 공깃밥, 그 스댕 그게 이제 박정희 시대 때 나왔던 그 규격인데 사람이 밥을 더 먹고 싶은데 옛날엔 고봉으로도 먹었는데 말이야. 예, 이게 밥그릇가 일본 가니까 밥그릇이 커요. 그야말로 밥이 주네요. 밥이죠, 그렇죠. 그 밥에 온전히 집중했을 때 그 다음에 반찬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국과 탕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고. 그래서 만족을 했을 때 디저트가 나오는 거고. 근데 이게 밥이 맛이 없으니까 옛날에는 이제 그 밥이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이제 80%를 밥을 먹고 반찬이 20%예요. 그래서 간장 종지에다가 이렇게 먹고 밥이 이만해요. 우리나라는 대식가인데 점점 이제 서구 식당이 들어오니까 5대5로 바뀌고 요즘에는 이제 쌀이 뭐 한 20-30% 나머지 반찬 아닙니까? 고기에다가 그러니까 영양 섭취가 굉장히 늘어나고 좋은데 밥이 천대를 받으니까 이게 자꾸 밀려나고 쌀 소비량이 줄어든다고 아쉬워하고 그러니까 쌀 농가가 죽어간다 그러고 그러면은 맛있는 쌀을 만들어주고 맛있는 밥을 짓는 방법을 알려줬을 때 이게 이제 식습관이 달라지고 식문화가 달라지고 다시 농가가 이제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당연히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이제 핵심적인 부분을 뭐 이제 제가 이제 움직이지만 의외로 놓치고 있으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걸 이제 집어주고 이제 하는 거죠. 놓치는 걸 집어주고 그거 가지고 그 기본에 충실해서 성장할 수 있게 농촌 많이 도와주고 계시네요. 그래야 이제 매출이 늘어나죠. 지금 여러 곳에서 컨설팅을 계속 하고 계신데 아무래도 저는 이제 고향이 익산이다 보니까 또 익산에서도 활동하시는 걸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익산 좀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좀 알려주세요. 예. 그 익산은 이제 그 청소년 그 수련 활동 쪽으로 하고 있는 이제 팀이 하나 있어요. 네네. 팀이 있어가지고 이제 법인인데 거기를 이제 관광두려라는 이제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제 문화광보에서 하는 이제 제가 이제 멘토가 돼가지고 거기를 이제 멘토링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편백나무가 그 자생하고 있는 이제 편백마을이 있어요. 두동 편백마을. 그래서 거기도 이제 그 편백마을을 나무를 활용한 네네네. 생태 관광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어서 세팅해 드렸죠. 그거는 또 어떻게 부르신 거예요? 편백나무는 뭐 좋다는 얘기는 들었고 또 그 완주에도 있잖아요. 근데 익산에 그게 있는지도 몰랐고 일단은 어떻게... 그 산에 이제 편백나무 숲에 들어가면 네. 얘가 향이 강해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 벌레라든가 이게 새라든가 이제 잘 안 옵니다. 강해서. 그럼 쾌적하죠. 그럼 거기서 명상하고 얘기하고 낮잠 자고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시작을 해서 편백나무를 자르면은 그 물을 쐬주면은 향이 막 올라요. 방향제가 돼요. 가습기도 되고. 천연. 예. 그거를 만드는 거예요. 편백나무 베개도 만들고 화분 만들고 필통 만들어서 아이들 방에다가 그 필통을 자기가 만든 다음에 그걸 쓰면은 물만 칙칙 뿌려주면 향이 올라오죠. 그게 히노키탕 아닙니까? 그게 히노키가 편백이에요? 예. 그거지. 그걸 돈 주고 왜 해? 그 마을에 가서 거기 나오는 나무 부산물 가지고 뭘 만들고 그 이제 산 한 바퀴 돌고 분무기 들고 다니면서 뿌려보고 그렇죠. 그 이제 그게 이제 나오는 이제 피톤치드 멀리 갈 게 없는 게 없죠.
익산에 바로 있으니까 그거를 자원은 갖고 있는데 모르더라. 그걸 활성화시키는 거죠. 근데 이제 익산 주민들은 멀리 가지 말고 가까운 데 가서. 아까 그 마을 이름이 뭐라고 하셨죠? 두동 편백마을입니다. 두동 편백마을. 예. 많이 들어보긴 했어요. 근데 듣기만 하지 실제로 가지는 않았거든요. 예. 농촌 체험 그 휴양 마을이고요. 그리고 거기는 뭐 이장님이나 뭐 위원장님 이런 분들이 상당히 의욕적이고 또 실제 그 생태 그 체험 해설도 가능하신 분이고. 오. 그래서 저희 팀이 들어와서 저의 어떤 이제 관광과 그다음에 생태를 이제 접목을 해가지고 이제 마을을 이제 세팅. 처음에는 그렇게 자원이 있었지만 그거를 보는 눈은 없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대표님이 들어가셔서 팀이 그렇죠. 어느 정도 일깨워드리고 교육을 시킨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가능성을 보이니까 더 보이죠. 굉장히 긍정적이고 능동적으로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알고 보면 보석 같은 게 주변에 있어요. 그거를 모르고 자꾸 밖에서 보더라. 제가 보기에는 김성주 대표님이 보석이네요. 대한민국의 보석. 그렇습니다. 네. 제 멘트 방에 이제 좀 제대로 나오네. 네네. 아니 근데 너무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근데 페북으로 그냥 농촌 관광 어떻게 풀고 계신가 이거만 한번 들어볼까라는 솔직히 말하면 그 정도였는데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뭐 역사, 문화, 뭐 인문학 얘기도 나오셨고 아이들 교육 또 그리고 제대로 먹는 거 또 그리고 건강한 소비 그렇죠. 이런 것까지 다 연결이 돼서. 그래서 페이스북은 네네. 그런 거를 노하우를 적어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이제 하셔야 되는 거니까. 이제 그래서 그거를 잘 못 적고 그러다 보니까 맨날 먹는 것만 이제 올려가지고 사람들이 페이스북에 제가 조리사로 알고 있어요. 저도 살짝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 페북에 있는 그 프로필 사진도 옛날에 약간 셰프 느낌이에요. 어디 저기 복지관 가가지고 그 저기 아이들하고 케이크막을 만들었다고 케이크를요. 그러니까 조리모를 하나씩 다 씌워준 거예요. 그 사진을 찍은 걸 갖고 있는데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우연히 썼는데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뭐더라 푸드프리닷컴인가 그 조리사 모인 게 셰프들 모이는데 거기를 초청이 돼가지고 왜냐면 조리모를 쓰고 있고 맨날 음식 뭐 나오는데 우리나라의 그 탕이라든가 이 밥사 이게 외국인들 보면 굉장한 거거든요. 어떤 면에서? 일단 많잖아요. 종류. 색깔도. 그렇죠. 그리고 자연식으로 보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서양식은 이제 플레이트에다가 올리는데 우리는 하나하나마다 그 반찬별로 접시에다가 다 올려주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 정성이 어마어마한가요? 그죠. 감당이 안 되죠. 우리 요리 시간도 그렇고 그들은 그렇게까지는 안 먹으니까. 사실은 우리는 이제 냉장고에 꺼내가지고 접시에 담는 건데 그것도 정성이고 그렇죠. 이런 거를 해주니까 저 사람들은 와 이러고 그다음에 이제 삼겹살 굽는 모습 보고 저건 석기 시대 조리법인데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느냐. 그 앞에서 굽는 거니까. 맞아요. 그렇죠. 생고기잖아요. 냉동도 안 먹잖아요. 비싸게. 생고기를 그대로 직화로 구우니까 이건 석기 시대다. 그러니까 그 문화인류학 쪽에서 네네.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석기 시대 조리법이 한국에는 남아있다. 생고기를. 농담 아니시고 진심이세요? 진짜예요. 네, 나왔다. 근데 알고 보면 우리가 브루스타가 나오는 바람에 불판하고 그래서 삼겹살이 나온 거예요. 그전에 불고기 먹고 이제 이렇게 졸여서 먹고 양념으로 먹다가 생고기 먹은 거는 불판이 좋아졌어요. 그렇죠. 프로판 가스가 나와서. 그죠. 그러니까 이제 삼겹살이라는 이 기름 덩어리가 사실 굽는다기보다 거의 튀기는 수준이죠. 기름이 나와서 너무 맛있죠. 바삭하니까. 그거를 외국인들이 보고 석기시대 이런 거예요. 그러면 역사적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또 그걸 가지고 또 풀어내요. 스토리텔링이 가능하죠. 외국인들한테는 우리 문화를 이제 있는 거를 보여주는 거고, 제가 이제 농촌이니 테마파크 있는 자원 가지고 하잖아요. 외국인들도 뭐 이제 쑥수사님도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들에 대한 이제 관심이 많으니까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고 체험을 했을 때 어머나라는 이제 반응이 나오지. 우리도 안 먹는 한정식 집 데려가서 그 먹지도 않는 그 나물 반찬 막 해놓고는 어머나 이러고 이제 매일 그게 뭐 이제 조리도 보면은 이제 좀 평상시 안 쓰는 것들 있잖아요. 네, 알아요. 그 반짝이는 금 색깔.
그거는 진짜 그러니까 우리는 늘상 먹는 거니까 가끔 접대해서 한정식집 가도 됩니다. 비싸게. 골동반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건 이제 그 비빔밥이고, 예. 골동반 이제 비빔밥 얘기하는 거고, 예. 그 이제 아무튼 그런 것들이 방자육이. 예, 외국인들이 보면은 니들 맨날 이렇게 먹냐? 안 먹거든요. 귀족이니 이럴 거예요. 근데 오히려 삼겹살질 돼가니까 오예 하면서 직접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줘. 이게 스톤 에이지. 쿠킹 스타일. 네, 스톤 에이지. 그러니까 이거 갑자기 그러면 얘기가 많아져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석기 시대 또 우리가 굉장히 여기 그 다이노소가 많이 나왔다. 공룡부터 그 이제 스토리가 이제 풍부해지죠. 그리고 고기를 구워 먹었을 때 진짜로 이제 원시적인 조리법이죠. 네네네. 가장 자연스러운 양념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서양육의 스테이크는 양념을 하고 뭘 하고 막 시즈닝을 하니까 아무래도 조금 뭐 이러고 뭐 시즈닝이네 뭐 겉은 바삭 속은 촉촉하고 이제 우리는 가니쉬 어쩌고. 우리는 이제 뭐 그잖아 이제 이제 낯빛만 바뀌면 먹고 삼겹살 또는 바삭 굽잖아요.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런 걸 보여주니까 더 좋아하고. 그다음에 이제 쌈을 싸 먹잖아요. 이거는 동물과 식물의 하모니예요. 그렇잖아요. 이 식이섬유를 이제 상추에다가 고기 얹고 뭐하고 이런 거를 그러니까 굉장히 밸런스가 있는 식단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우리는 다 쌈 싸 먹는다. 그래서 이제 do you know 쌈? 쌈? 이러면 애들이 쌈 이러고 가죠. 그리고는 이제 소맥이 나오는 겁니다. 왜 소맥을 먹냐? 사실 맥주가 맛이 없어서 이런 건데. 근데 이런 이제 그 칵테일이죠. 섞는 거니까. 일종의 이제 브랜딩이고. 네네네. 칵테일을 소맥을 이렇게 해서 주면 자기네들이 그거를 한국은 사실 소주가 굉장히 유명해요. 그죠. 소주란 단어는 다 알더라고요. 근데 감히 못 먹죠. 약간 독하기도 하고. 약간 세련된 맛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아마도 안 먹는 경우도 있는데. 그리고 소주 잔이 좀 작아서 낯설어요. 근데 그걸 소맥으로 맥주 잔으로 주니까. 좀 더 맛이 이제 굉장히 강렬해지고 그 섞는 과정 거의 그 저기 예술 아닙니까? 또 퍼포먼스도 있잖아요. 그건 또 더 예술이고. 뭐 아무튼 정성스럽게 이렇게 섞는 걸 보면 마지막에 또 젓갈도 찍어대고 흔들어주고 뭐 이런 게 세러머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관광이든 여가라든가 그러니까 문화는 세러머니로 이제 갔을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소주를 먹을 거냐 아니면은 뭐 이렇게 소주도 우리 건배를 하고 그다음에 늘상 이렇게 비우면 따라주고 그다음에 뭐 두 손으로 할 거냐 한 손을 또 받치느냐 이런 문화가 우리는 일상에서 하는 건데 외국인들한테 그런 걸 했을 때 그 죽지 않은 이제 문화가 살아있는 문화가 나오는 거고 또 이제 뭐 한옥마을도 어떻게 보면 이제 좋냐 나쁘냐를 떠나서 자꾸 그러니까 수도벌처가 되잖아요. 가짜. 실제 우리가 한복 잘 안 입어요. 그리고 지금 입고 다니는 한복이 우리 옛날 한복도 아니고 문양이 저는 이제 그거는 좀 다른 문제지만 확대해서 좀 봐줘요. 왜냐면 네네네, 그거라도 맞아요. 입어야. 저희 때는 20대들은 한복하고 안 친했잖아요, 사실은. 전혀. 안 친했죠. 비쌌어요. 비싸기도 하고, 그런 걸 왜 입어? 이런. 저도 평생 결혼식 할 때 그 패백 할 때 처음 입어보고 한 번도 안 입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건데. 지금은 오히려 거기서 한복을 입어주니까 좋고, 외국인도 한복이는데, 실제로 그 평상시 입고 다니지 않으니까 이게 자꾸 가짜 문화처럼 나오고, 그리고, 비빔밥이라는 것도 뭐 전주가 원주냐 아니냐 그거 떠나서 집에서 비빔밥 먹잖아요. 특히 여름에는 많이 먹죠. 그치, 뭐 열무에다가 뭐 넣어. 근데 이제 그게 그대로 이제 상품화되고 나오는데 전주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봤을 땐 비빔밥. 그런데 의외로 전주 오면 비빔밥집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몇 개. 그러니까 거기 데려가면 되는데 서울에 가니까 비빔밥집이 없는 거예요. 제대로 된 데가. 근데 오히려 저기 그 분식집에 갔어요. 외국인들 데리고 비빔밥 갑자기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외국인들 알더만요. 그래서 멕시코에서 이제 그 국립관광대 교수가 친구들이 왔어요. 그분이 그 둘이서 왔어요. 둘이서. 예. 그 남자 둘인데 둘이 결혼을 했죠. 예. 그래서 왔어. 예. 그래서 너무너무 이제 결혼했다니까 반가워서. 그래서 이제 근데 비빔밥집 가는데 없으니까 분식집. 그 김밥 그 헤븐 있잖아요. 네네네. 예, 파라다이스. 또 천국으로 데려가셨네요. 예. 왜냐면 거기서 비빔밥 팔잖아, 실제로. 맞아요. 있어요. 근데 그 비빔밥을 그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거예요. 전문 식당 가니까
이거 뭐 10,000원이 넘어가고 여기는 4,500원인데 오히려 거기 들어간 양념들이 조금 더 우리한테 익숙한 맛이니까 자극적인. 그 사람들도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죠. 일상적인 맛. 네, 그 비교를 했어요. 전주하고 그 서울 그 경희대 앞에 있는 비빔밥집하고 분식집하고. 네네. 그래서 김밥하고 비빔밥을 같이 이제 줬어요. 근데 오뎅 국물이 또 따라 나오잖아요. 이 웬 서비스냐 싶죠. 그렇죠.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비빔밥집 가면은 국물이 뭐가 나오려나, 뭐 콩나물 뭐 국이 나오나, 오뎅 국물에다 뭐 나오니까 내가 일상적으로 먹는 거잖아요. 그걸 주니까 더 맛있어하는 거예요. 이분도 관광학 교수란 말이에요. 알죠? 한국의 문화가 어떠냐. 그러니까 이 골목을 다니고 구석구석 실제 당신이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체험하려고 하지 보여주는. 그러니까 삼청동 막 이런 데 가니까 옷가게니 뭐니 뭐 이런 액세서리 가게만 넘치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그 진화를 하죠. 식당 네네네. 다음에 이제 샵으로 가요. 그래서 이제 옷으로 이제 가는 거고 액세서리하고. 네네. 뭐냐면 이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전주 한옥마을도 좀 있으면 다 옷가게로 바뀌게 돼요. 임대료가 너무 음식 가지고는 장난이야. 이제 한계가 오니까 그쵸. 고가의 옷, 액세서리는 이 단가가 좀 세죠. 이제 그렇게 이제 바뀝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정말 잘 되면 명품 거리가 되는 거고, 명품 샵. 근데 이제 런던에 가면은 이제 그 내셔널 이제 갤러리 이제 그 뒤로 가면은 무슨 이제 뭐 파크 있고 막 명품 거리가 있는데 이름이 기억 안. 그게 딱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거기도 그렇게. 차츰 하죠. 이게 그러면 그냥 사람이 사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진화네요. 어떻게 보면. 임대료가 비싸져서 그걸 감당하려면 비싼 옷을 팔아야 되잖아요. 센 거를 넣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생태계죠. 인간의 생태계. 예. 뭐 그렇게 가요. 이제 네네. 그러다가 이제 멈추면은 이제 거기서 그냥 딱 가는 거고 나중 끝까지 가는 것들은 이제 결국은 지향하는 게 럭셔리한 이제 명품 샵 거리가 알고 보면 거기에 뭐 샵을 임대료 감당 못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비싼 단가에 이제 옷가게들이 막 오고 뭐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죠. 그럼 대표님은 지금 한옥마을이 꽤 여러 차례 변화를 겪었잖아요, 사실은. 예. 뭐 저도 느끼는 건데 나중에 어떻게 가겠다는 거 어느 정도 예측을 하시고 계신 거네요. 눈에 보이시죠? 아무래도 이제 전문가시니까. 네, 근데 그렇게를 가려면 그러니까 인위적으로는 이제 현재 있는 모습을 유지를 시켜줘야 되잖아요. 지금 모습으로 가야 되죠. 갑자기 명품 샵이니 뭐 이렇게 가면. 그죠. 아직은 그 단계까지는 아니고 좀 더 고생을 해야지 그 단계 올 것 같은데요. 근데 그 한옥이라는 거리가 굉장히 좋은 문화예요. 맞아요. 예. 그게 1905년에 신도시 개발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한옥마을이 일제 때 이제 그 전에 이제 조성이 된 거잖아요. 네네. 조성이 되지 신도시니까 길도 반듯반듯하고, 예. 그러면서 이제 이게 생애주기에 따라서 이제 망가졌다가 다시 치고 올라와서 다시 올라오는데 이 정도 돈을 쏟아붓고 사람들이 온다라면 나중에 아마 그런 식으로 변하게 될 거다. 왜냐하면 개인 소유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돈 되는 거 하고 싶어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그 뭐 꼬치 가지고 굉장히 논쟁이 뭐 이루어지지만 근데 사람들이 꼬치를 좋아하잖아요. 먹을 수 있고 그래서 너무 좀 비싸요. 4,000원씩. 그러니까 애들한테는 꼬치를 먹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자꾸 줄을 서니까 반대로 그거 가면 뭐 시각적으로 이제 꼬치 또 먹어줘야 돼? 뭐 진짜 세레모니가 나오죠. 세레모니. 먹어줘야 돼. 거기 가면 뭐 해줘야 돼. 한옥 가면 한복 입어줘야 돼. 이런 세레머니 나왔을 때 이제 매출이 막 급증하고 사람들이 거기서 당연히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일본에 이제 기원에 가면 이제 기모노를 입고 다니는데 기모노 입는 사람 보면 다 중국인, 한국인이에요.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안 입죠. 근데 그 기모노 체험이라 해가지고 입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또 들어왔고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그런 쪽으로 임대료가 더 이상 올라가면은 꼬치 가지고는 이제 감당이 안 되니까 한두 개는 되겠죠. 예. 그리고 거기 보면은 뭐 홍대 거리식 뭐 이러면서 막 분식들이 막 나옵니다. 그건 트렌드잖아요. 트렌드니까 그게 도입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사 먹게 되는 거고. 근데 그걸 이제 놔두게 되면 정체성이 문제가 되니까. 살짝 그러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행정에서는 결국 이제 조정을 해줘야 되는 거고 육성을 하고 또는 지나치게 이제 그 과대하게 이제 포장이 되는 거를 막아줘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결국 이제 방향성이고 마스터 플랜이고 정체성을 어떻게 살리느냐. 지금 살짝 그게 전라북도하고 전주시가 한옥마을을 대상으로 이게 히트 상품이었는데 그 정도의 플랜을 갖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세요? 제가 2011년, 12년인가 그 전라북도 방문에 그 해 때문에 도하고 네. 그 이쪽에는 17개 시군을 다니면서 서비스 교육을 한 적이 있어요. 모니터링하고 예, 그 이제 몇 분하고 같이 다니면서 뭐 음식점 그다음에 그 숙바 뭐 이런 데를 다니면서 그 현장 가서 이제 모니터링을 한 적이 있어요. 한옥마을도 주민들 교육도 했죠. 서비스 교육을 했고 그때 그 일주일에 2번씩 내려왔기 때문에 6개월 동안 그래서 여기를 많이 봤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일하러 많이 와서 그리고 한옥마을에서 이제 직접 자보고 먹어보고 한복까지는 안 입어봤는데 그렇게 이제 즐기고 경기주는 내가 돈 내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일하러 왔지만 왜냐하면 돈 내고 들어갔을 때 느낌 이제 갈리죠. 아유 이거 가지고 겨우 또는 한복 입고 들어간 사람은 진짜 그 한옥 거기서 배경으로 이제 사진을 이제 찍는 포토존이 아주 좋기 때문에 그 만족도가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렇게 보니까 아, 요거 괜찮다. 근데 점점 정체성이 이 달라지니까 지금 꼬치 가지고 얘기할 문제가 아니에요. 10년을 어떻게 갈 거냐. 그러면 럭셔리 샵도 좋다 이거죠. 그럼 한복을 팔 거예요? 뭘 팔아야 돼? 그 명품 가방들을 팔게 되죠. 글쎄요. 물론 이제 인테리어는 좋겠죠. 한옥에다가 뭐 통유리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간다. 그러면 그렇게 가는 것들이 보인다라면 유도를 해줘야죠. 막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이 정체성하고 뭐 조선시대 액세서리가 되든 뭐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융합이 돼가지고 하나의 문화로 만들어줘서 그러면 거기 가면 뭘 사줘야 돼? 세레머니도 만들어주는 거고. 뭘 먹어야 돼. 뭐 이런 분들 이제 같이 가야죠. 근데 나중에는 자꾸 리모델링 하자는 게 이 한옥이 변하게 돼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벽과 그러니까 그걸 막아야 되는 거죠. 아, 막아야 된다. 벽면과 지붕이라든가 뭐 주된 건데. 처마라든가 이런 게 이 공사가 자꾸 들어가잖아요. 지금도 얼성하고. 그러면 굉장히 이제 모던하게 가다 보니까 이제 느낌이 사라지죠. 이제 진짜 역사의 느낌도 없고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전통 한옥은 결국 민속촌에 가서 봐야 되는. 실제로는 제대로 된 한옥은 없어지고. 그런 날이 올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그렇죠. 근데 일단은 이제 한옥은 비주얼이잖아요. 비주얼이 바뀌기 시작한다. 그러면 1905년에 조성된 그 한옥의 모습은 지금도 거의 사라졌는데 나중에 되면 그 희한한. 근데 그게 굉장히 좀 모던하게 나오니까 또 좋아하잖아요. 그 한정식 집에 통유리 되고 굉장히 멋있단 말이에요. 한 개 정도, 2개 정도면 괜찮죠. 근데 그 모든 곳이 빠르죠. 그런 식으로 돼버리면. 그게 방향이 가로수길 따라가는 거라고요. 거기 가면 그런 집들이 있어요. 한옥으로 해가지고 뭐 된장 팔고 막 뭐 옷가게 있고. 가로수길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시간차만. 거기는 급변한 것 같아. 자본. 상업이 사람과 잘 자본이 돌아가니까. 모이면 가로수길은 사실 원래 정체성이 없는 데잖아요. 그렇죠. 만들어진 공간인데 처음에 그 느낌이. 그렇죠. 전문용어로 이제 물이 좋아서 자연적으로 상권이 형성돼서 막 올라가잖아요. 근데 임대료가 올라가니까 지난번에 리쌍하고 건물주하고 그 곱창 집 가지고 막 분쟁이 일어나고. 그게 임대료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특수한 이제 권리금 문화, 전세, 임대 이거랑 막 합쳐지고 막 돈은 되는데 지들이 하고 싶지. 뭐 이제 이렇게 분쟁들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 가로수길이 이미지가 지금 살짝 안 좋아지죠. 이렇게 내려가고 있잖아요, 사실은. 안 좋아지죠. 연남동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연남동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가는데 그런 모습들이 보이죠. 사람이 이렇게 관련이 돼서 하는 그런 거라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생태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보기도 해요. 네네. 어떤 면에서는 그러나 인위적으로는 어떤 조정할 그 부분도 사실은 있다. 적절하게. 그리고 수준에서. 그거를 못 따라가니까 갑자기 그 간판을 세우죠. 맛의 거리, 맛집 거리, 게이트를 하나 만들어 놓고 막 하죠. 그거 만들어 놓은 순간 이제 그 지역은 상권이 망하는 거예요. 느낌 사라지는 거죠.
아니 맛집이 원래 맛있으니까 맛에 거리는데 그거를 막 뭐 게이트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붙여놓는 순간 갑자기 그러니까 싸구려처럼 이게 보여져요. 그 디자인도 그렇고. 근데 그러니까 연남동이나 뭐 가로수길이나 홍대나 이게 사람들끼리는 좀 하이라고요. 그렇죠. 좀 있어 보이고. 처음 시작은 그리고 항상. 그러니까 이제 거긴 뭐냐면 이제 나는 다른 사람은 좀 달라. 그러죠. 나 좀 있어. 인간이 갖고 있는 본능. 있어. 예, 그 상의로. 그거를 이제 적절하게. 거기로 가려는 이제 습성이 있죠. 아주 위는 못 가고 그 대체제로.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고 또 뭐 연남동은 저는 이제 만두 먹으러 가는데 만두가 싸서 가는 거예요. 맛있고. 근데 너무너무 사람들이 뭐 외국인도 앉아서 거기서 뭐 잔디밭에 앉아 있고 막 있어 보이죠. 근데 그 순간 간판을 달아가지고 이제 그 정체성을 적어 놓는 순간 싸구려가 되니까 사람이 안 가요. 그죠. 내가 좀 고급스럽게 어느 정도는 보이고 싶어서 갔던 게 어느 순간에 갔더니 그 느낌을 나한테 안 주니까 더 이상 갈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브랜드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브랜드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무지 없는 것들을 이제 막 찾기 시작해요. 뭐 옷이든 가방이든 뭐든. 근데 그게 왜냐 자기만의 어떤 이제 상위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찾다가 아예 나는 뭐 노브랜드로 갈 거야. 근데 알고 보니 뭐 옷이 100만 원이야. 이런 건데 그렇게 올라가는데 아예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욕구 충족을 위해서 사람들이 가는데 한옥마을도 그랬단 말이에요. 나 거기 가니까 그도 너 전주 가니까 한옥마을 그럼 너 잘 갔다 얘. 이런 이제 문화가 쓰고다가 많이 오는 건 좋은데 이거를 자꾸 대외적으로 막 드러내고 뭐하고 막 이러면은 갑자기 좀 망가질 수도. 너무 대중적이면 그만큼 매력이 사라지니까. 예. 그래서 이제 관광에서는 이제 생애 주기를 뭐 얘기를 해요. 결국은 이제 쇠퇴하게 되죠. 그러니까 결과론이긴 하지만 나중에 이제 쇠퇴할 때 거의 죽을 때를 대비한다라면은 이 성장을 지금은 성장 정체 중이에요. 맞아요. 네. 그 어떻게 진화할 거냐, 퇴보를 할 거냐, 갈 거냐 판단을 잘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나오신 김에 먼 길에서 오셨고 뭐 시에다가 얘기하실 거 없으세요? 이거 시장님 비서관한테 보내기도 하거든요. 아니요, 뭐 크게 그건 없고. 근데 그 갈림길에 있는 건 확실하잖아요, 지금. 이거를. 네, 갈림길에 있고.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전주에 와서 사람들이 이제 먹고 놀고 가잖아요. 이제 유명한 게 이제 그 가맥 시스템과. 네네. 좋죠. 막걸리. 네. 이거는. 한상 차림. 다른 지역에서 해보니까 안 돼요. 전주만에 뭐가 있어요. 가맥 분위기 안 해요. 이게 저쪽에 통영이나 그 마산 쪽에 그 다찌집 문화가 이제 막걸리로 이제 표현이 돼가지고 이제 올라오고 그다음 가맥이라는 거 이제 가게 맥주가 독특한 다른 집에 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원가를 잘 못 맞춰서 뭐 그러기도 한데 역시 그 지역에서 있으니까 맛이 없어도 견뎌요. 그렇죠. 세러머니거든요. 나 전주 가서 이제 막걸리 먹고 왔어. 이러면 반찬 몇 개 나왔냐, 뭐 이런 얘기. 몇 번 돌았냐, 뭐 그렇죠, 그렇죠. 죽을 뻔했다,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세러머니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게 컨텐츠니까 그걸 살펴서 계속 육성을 하는 얘기예요. 한옥마을만 바라보지 말고. 저희가 지금 전주 가명 복원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서학동 예술촌 마을도 조금 어떻게 같이, 왜냐하면 지금 한옥마을이 이제 한계에 왔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좀 약간 좀 넓혀야 되고 해서 그렇게 세 군데를 좀 기점으로 해서 조금 더 관광을 좀 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올해가 전북 방문의 해예요. 왜 그건지는 모르겠지만 뭐 뜬금없이 저도 문화관광 쪽 외국인 여행 쪽 하고 있는데 별 느낌이 안 오는데 아무튼 시나 도에선 그렇게 한다니까 그렇게 하고 있긴 한데 참 걱정은 사실 돼요.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지나가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예전에는 경주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리고 다시 그렇죠.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근데 왜냐하면 전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주 시내에서는 살아있지가 않은 거예요. 시내에서 놀고. 근데 제가 가는 집은 이제 경주시청 그 앞편에 그 고깃집이 있는데 굉장히 맛있어요. 근데 주민만 알죠. 현지인들만. 그러니까 이게 그 안에서 시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외부에다 인적으로 조성한 보문단지라든가 이거 활성화되니까 주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게 되니까 한계가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제주도는 점점 그 도시로 들어가서 맛집이라든가 게스트하우스 찾기 시작하니까
계속 살아나는 거고. 같이 살아나니까. 전주도 이 안에. 그러니까 관광객이 없더라도 우리 현지인들이 즐기면서 같이. 그렇죠. 전주만의 문화를 육성해주면. 그렇죠.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막걸리 문화 중에 최고급인 거예요, 이게. 종류도 굉장히 많고 또. 일단 먹을 게 많으니까. 네, 음식도 아무래도 깔끔하고 수준이 좀 있죠, 저희가. 와. 잠깐 쉬었다가. 아니요, 지금. 끝내지. 네, 끝내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잠깐 화장실 목 넣어요. 저희가 편집을 안 해요. 아, 그래요? 5분만 더 하시고. 그러시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앞으로는 이제 에라 프로젝트를 지금 아까 농장을 5개를 육성을 하고 있고요. 네네네. 100개까지 이제 늘릴 생각이고 그분이 참여하는 거는 일종의 그 가치, 밸류 프랜차이즈예요. 수익을 나누는 걸 안 해요. 알아서 수익은 가져가고 우리는 그 컨텐츠를 제공해주고 서비스 퀄리티를 유지시켜주고 우리가 컨설팅을 무료로 합니다. 농장은 올라가죠. 수준이 돼서 이제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이 된 농장만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서.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대표님 서비스가 또 많이 특화된 거고 또 여러 분야의 분들이 같이 들어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인큐베이팅을 굉장히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있는 거 가지고 또 뽑아내는 거니까. 뵈니까 이 컨설팅 비나 그 도움을 좀 받으려면 엄청나게 비용이 좀 비쌀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 관하고 이제 연결해가지고 주로 거기서 컨설팅 비 농가들은 좀 어려우니까 못 하죠. 네. 네. 그 부분 때문에 우리가 그냥 무료로 해주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살아야 저도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활성화가 돼야지 또 소문이 그렇죠. 또 나서. 그렇죠. 상생하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농장을 세팅하잖아요. 돈 주고 하면은 돈 받고 하면 그분들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죠. 그렇죠. 돈 안 하니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그렇죠. 그분들의 아집을 안 집어넣고 전문가의 그걸로. 그리고 물론 이제 그 사람의 개성을 살려서 만들어주니까. 그렇죠. 그걸 알고 상관없고. 있으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거는 이제 전문가로서 그거 충분히 하고 계시니까. 와, 대표님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아침 일찍 또 김제 오셨다가 또 전주까지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이제 올라가야죠. 네, 올라가시고 나중에 또 연락드리고 또 저도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숨은 인재니까 기억해 두시고. 알겠습니다. 네, 오늘 슬로우 빌리지의 김성주 대표님하고 얘기 나눴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자, 본 프로그램은 전주 시민미디어센터 영심위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알찬 스토리를 가져오신 김성주 대표님 모셨고요. 앞으로 저기 페이스북으로 한번 찾아서 팔로우를 한번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연스러운 문화관광 쪽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죽어갈 수 있는 농촌을 살리고 계신 분이라 저도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일 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멋진 스토리 가지고 오겠습니다. 저는 DJ 쑥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